현재 대만이 한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속한 대만의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인한 것이지만 최근 대만의 증시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보다 더 많이 하락한 상황으로 대만에서 외국 자본 유출이 올해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갈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될 뿐 아니라 미국이 차세대 반도체 산업 성장의 핵심 국가로 대만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더욱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대만은 미국과 정식 수교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만은 중국과 경제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무력 충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민간인들은 서로 여객기로 왕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어느까지 동의를 해서 중국의 첩자가 대만 반도체 산업 곳곳에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언어가 다르고 중국과 왕래가 적은 한국의 미국 대형 자본의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 중국이 서로 무력 충돌을 앞둔 상황에서 양 지역에서 여전히 민항기가 오고 가는 상황은 황당한 일로 대만의 주요 국방시설 반도체 산업시설 등이 이미 중국에 세밀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대만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대만은 86년까지 국민당 일당 독재 체제로 여전히 친서방 세력인 민진당의 집권 기간을 그리 길지 않고 오히려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 세력의 집권 기간이 오래된 상황으로 자칫 대만이 또다시 친중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송두리째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이 아닌 한국과 반도체 동맹을 결성키로 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와 경제 패권이 다시 짜여지고 있습니다. 대만뿐 아니라 일본은 이번 첨단 산업 외교에서 다소 소외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제 한국의 외교가 첨단 산업 기술 패권에 힘을 입고 외교 무대의 중심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전략TV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의 소형 원전을 중심으로 세계 패권을 다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화석연료의 시대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서방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이제 그러한 20세기 전근대적인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시대는 점점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정보화의 시대로서 이 기술적 단계가 진보하게 되면 인류의 생명 연장 그리고 슈퍼의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통해 상대 국가의 핵무장 해제까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가상화폐 자산의 해킹까지 가능해져 사실상 정보통신 의사회 구현은 앞으로 세계 패권을 가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마치 창과 칼날에 의존했던 전근대의 미개와 국가들과 총과 고속 증기선으로 무장한 서구 열강들이 초격차로 대립하던 시대와 흡사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역행하여 금속유 가스를 무기로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제조업을 통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인지하고 반도체 사업에 도전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 강자는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과 완전하게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서 반도체 기술 유출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올 가을 대만섬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점령해야만 중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할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다급히 한국과 접촉 중입니다. 중국에 빼앗길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수호하기 위해 긴급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TF라는 조직을 만들어 중국을 제외한 첨단 산업 공급망을 만들려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빠지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으로 거의 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상 일본에서는 협력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 역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석연료의 시대가 저무는 상황 속에서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압도적인 세계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 반도체를 팔아 부자 나라가 됐듯이 전 세계에 배터리를 수출해 막대한 부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의 경제 패권 안보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한국은 현재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에 쓸 말은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유력해지면서 세계 주요 국가의 전기 생산이 더 이상 석유 LNG 발전 대신 소형 원전에서 전력 생산을 담당하게 될 예정인데요. 에너지 인물 분야 역시 한국이 최강자입니다. 현재 서유럽은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사실상 유럽의 숨줄이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위협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유럽에선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형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기술은 거대 원전보다 안전하고 핵폭탄 개발을 위한 안보의 위협도 적고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거대 원전 대비 안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소형 원전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 상용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정부가 시장을 개척을 하면 한국의 소형 원전 개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진입을 하는 식으로 현재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점점 시장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추세입니다. 원전 반도체의 배터리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으로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2순위 외교국가가 아니라 일본보다 앞서는 최우선 협력 국가로 미국에게는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올라선 이유는 카이스트 포스텍과 같은 한국의 초엘리트 집단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산업을 오랜 세월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엘리트 교육의 빛이 이제 한국을 변방국가가 아닌 미국의 최우선 협력국가로 떠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한국에서 일어나는 혁명을 19세기 일본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증기기관 산업혁명이 80년대 2000년대 정보통신혁명을 통해 한국에서 일어난 메이지 유신과 흡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등 유럽 국가들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순위의 외교적 과제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탈고 이바 즉 유럽에서 탈피해 아시아에 진입한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한국과 협력을 통해 진행하려 하고 있고 유럽의 나토 역시 사상 최초로 정식 사라기구의 회원국으로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처음으로 가입시킨 것입니다. 세계 외교의 중심 무대가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엔 제5본부 아시아에서만 유일하게 없는 유엔본부를 한국에 유치를 해야 한다는 아젠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이 기술 패권뿐 아니라 세계 외교의 중심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등 서방 진영 외교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남북 통일에 보수적이던 세계적 여론이 남북 통일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이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아닌 인구 8천만 혹은 그 이상의 거대 선진 경제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